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이도 오스트레일리아 조피디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또 한방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드니 새생명 한의원의 유병욱 환자? 뭐지 이거? 자, 라이브가 떴습니다. 자, 벌써 세 분이나 들어와 계시고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이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조피디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계시는 시드니 새생명 한의원의 유병욱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전히 막 열변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의학이 홀대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또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잠깐 뭐 유 원장님하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그래서 또 이 코로나 얘기를 또 시작을 했는데요. 뭐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걱정이 좀 되네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그래도 상황이 그죠, 들리는 소리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빨리 이제 중국이나 한국은 네. 한 2달 정도의 진정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바라는 것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네, 빨리 이제 시간을 벌어서 네,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그 진정세가 빨리 오기를 네, 바라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선지 이렇게 그 락다운 시키는 네,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 옆 나라 다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면 네. 락다운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그 일반 정규 곡선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시작해서 중간에 배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꺼지는 벨 타입. 그렇죠. 벨 타입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이게 피크를 치는 경우, 이태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다가 거의 90도 가까이 피크를 쳐서 이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피크를 쳤을 때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벨 타입으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길게 갈 것 같은데, 그 안에 백신이 나와주면 이게 계절 감기 형식으로 해서 그냥 뭐 걸리면 가서 백신 한 방, 치료제 한 방 맞고 조금 며칠 앓다가 이제 회복되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풀리겠죠. 자, 지금 다섯 분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 6분인데. 6분. 방금 또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유병욱 님께서 기억 쓰셨습니다. 확인하느라고 썼어요. 그럼 저도 한번 써볼까요? 기억? 네. 네. 기억. 7명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저는 기억을 써봤습니다. 네. 댓글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끼리 글자를 쓰고 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라도 한번 웃어야지. 네. 하여튼 암울한 기운이 점점점 이렇게 옥죄오면 네. 좀 가볍게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좀 틔워서. 네. 지금 뭐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네. 보통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은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너무 이렇게 공포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 선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센스쟁이. 센서쟁이님께서 들어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큰 병, 지금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편에서 이 실마리 하나, 그죠? 불꽃, 화, 그죠? 그걸 하나를 딱 잡았는데, 네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면, 네. 그냥 관절염은 네. 많이 써서 그런 거다. 세월이 가면서 네.
wear and tear 그러잖아요. 네. 여기저기 기스 나고 네. 흠집도 생기고 네. 때도 타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는 뭐 젊은 사람들한테 안 오니까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뭐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 어디 놀러 가면 네. 걸음걸이도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조금. 네. 기우뚱 또는 걸음걸이도 늦고 네. 왜 걸음을 저렇게 걸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젊었을 땐 있죠. 네.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 이러저러해서 저렇게 걸으셨던 거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조금이라도 그 아픈 거의 맛을 보면 네.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골관절염이라는 것은 결국은 허로가 아니냐 많이 써서 네. 약해진 거다. 그렇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작하는 포인트가 50대 정도에서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허로라기보다는 화다, 담화다, 담화. 또는 음허다 이런 그 특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여자에게서 많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화병의 일종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또 여자들이 꺾어지는 나이 35세 전후부터 확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골관절염은 50대부터 많아지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30, 40대부터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 관절염을 네.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네. 김용우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포라고 하셨는데 아포가 뭐죠?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네. 이걸 네. 제목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포. 제가 썼는데 아이고 다리야. 네. 아포로 썼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디가 아프신지 얘기를 해 주시면 혹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라이브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제 관절염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이 그 네. 우리 몸에 그 관절에 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몸에 관절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어마어마하죠. 주로 팔다리에 많이 오네요. 화군요, 화. 네. 팔다리에 많이 오니까 그러면 네. 이제 이거를 우리 표현으로 수족, 그죠? 수족이네. 네. 그리고 수족은 우리가 한의학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네. 그걸 보니까 성체의 근본이며 오장의 싹이며 재양지회로서 양기를 받아들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양기를 받아들인다. 그렇죠. 예. 이게 좀 이제 말만 들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체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다 성장한 우리 몸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죠. 팔다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네. 오장의 싹이다. 오장의 싹. 네, 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체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죠? 네. 이렇게 그 모내기 할 때, 네. 그 모의 모습을 모내기 할 때 그 묘, 네.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 묘가 다 자랐을 때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겠구나. 그 이렇게 라이언 킹인가요? 네. 거기 보면은 심바가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네. 성장한 사자의 모습은 어떻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귀여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싹수가 노랗다. 네. 벌써 이거는 싹이 노랗다. 네네네. 그렇죠.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렇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수족이 네. 오장의 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손발을 그래서 손금을 보나요? 네. 이제 팔다리로 네. 팔다리를 통해서 오장을 들여다볼 수도 있네. 그러면 팔다리가 짧으면 뭐가 좀 안 좋은가요?
팔다리가 짧으면 팔다리가 긴 사람이 있고 네네. 팔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팔다리가 짧으면 어디가 네. 결함이 있는 건가요? 결함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면 그 다음 것까지 봐야 되네요. 아, 그런가요? 재양지회라고 그랬습니다. 재양지. 오, 양기가 부족하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자, 이제 이렇게 보시죠. 양기라는 네, 것은 네. 운동성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중심이 있고 팔다리는 이제 말단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말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도 네네. extremities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 본체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본체에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뻗어 있는 거니까 네. 말단이란 얘기죠. 네. 그죠? 그런데 이 말단까지 이 중앙의 집권력이 네. 말단까지 미쳐야 왕권이 강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행정력이 저 말단 옛날에 이제 동해라고 그러고 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청와대의 집권력과 행정력이 네. 잘 돼 있을수록 저 말단의 저 그 바닷가의 두메 산골에 있는 주민회관에까지 네. 그 청와대의 정책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면 네.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주민센터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아하. 그럼 이거는 당나라 군대지. 근데 그 요즘은 지자체라 그래서 지방 분권화가 돼 있어서 그렇게 뭐, 일사천리로 쭉 내려가지는 않죠. 그 지방 네. 정부라고 보면 되죠. 그렇다면. 네. 그러나 지방 자치제도 하지만 네. 한 나라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그 교류가 돼야죠. 우리 네네. 몸에 혈관과 신경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듯이 네.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된 나라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몸에서부터 멀리 뻗어나가 있을수록 네. 다시 말해서 팔다리가 길다. 음. 양기가 원래 많게 생겼구나. 아, 이 받아들이는 쪽이니까.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힘이 강했다. 네. 타고나기를. 그러니까 양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팔다리가 길겠구나. 아하. 네. 네. 그래서 이제 팔다리를 네. 그렇군요. 네. 재양지회라고 했습니다. 양기가 모이는 곳이다. 내가 양기가 많으면 팔다리의 움직임이 날렵하고 힘이 좋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 그 와중에 이 김용우님께서 체중 93kg에 통풍 10년을 앓고 계시는데 왼쪽 무릎이 굉장히 아프시답니다. 네. 발목하고 왼 무릎이 무지 아프시답니다. 네. 네. 무릎 아래로 아프시군요. 우리 지지난 편을 들어보시면 네네. 네, 거기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두 편에 걸쳐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네네. 네. 통풍은 그걸 한번 쭉 들어보시죠. 쭉 들어보시면 지금 무릎이 아픈 거하고 발목 아픈 거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네. 또 왼쪽이 아프시네. 거기 다 왼쪽이 아프시네. 왼쪽이. 네. 네. 그렇습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아프실 건데 거기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군다나 네. 팔다리를 뭐라 그랬냐면 풍한습의 사기를 배제하여 성곽과 같이 인체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 이제 한번 다시 쭉 읽어볼게요. 네. 수족은 네. 팔다리는 네. 성체의 근본이며 네. 오장의 싹이며 재양지회로서 양기를 받아야 하며 네. 풍한습의 사기를 배제하여 성곽과 같이 인체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인체 형을 유지를 한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팔다리가 건강하면 네. 밖으로부터 침습해오는 풍한습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양기가 많은데? 네. 나는 양기가 많아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받는데 네. 이상하게 다 걸리진 않았어요. 그러네요. 희한하네. 희한하네. 많이 걸리긴 했는데 네. 그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음. 이 사람들은 면역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양기가 충분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 네. 팔다리가 발달되고 건강하면 양기가 충분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 팔다리는 풍한습의 침습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한습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세균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이러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막는 거죠. 이렇게. 유 원장님은 좋으시겠어? 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아니고 방어력이 저보다는 좋으시겠네. 아, 팔다리가 길어서. 그러니까 네. 네. 훨씬 좋으시겠네. 아, 피곤해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이다. 네. 팔다리가 긴 사람들 약을 쓸 때 네. 양기를 붙돋는 약을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기가 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네. 팔다리가 길다는 것은 이걸 움직이려면 네. 기소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병이 네. 왔다고 하면 네. 이미 양기가 떨어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양기를 올리는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병이 왔다면. 그렇죠. 근데 또 강한이가 또 그걸 많이 썼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팔다리를 본다면 네. 그냥 우리 팔에는 바이셉스가 있고 트라이셉스가 있고 네. 뭐 델토이드가 있고 뭐 이렇게 근육이 있고 뼈가 뭐가 있고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팔다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대단히 현묘하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히 지혜롭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관절이라는 거를 또 한번 볼게요. 네. 관절은 인체의 기관이며 네. 굴신 운동을 함으로써 인체를 영위하게 하는데 말이 좀 어렵군요. 그러네요. 네. 괜히 읽었나 봐. 그러니까 기껏 눈높이 방송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관절은 인체의 기관이며 굴신 운동을 함으로써 인체를 영위하게 하는데 피, 육, 맥, 근골 이거는 이제 뭐 피부, 살, 뭐 혈액 순환, 근육, 뼈 이런 거 그 얘기예요. 네. 피, 육, 맥, 근골을 자양하지 못해도 관절이 불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절통의 원인은 풍한습의 외인으로 보고 있으나 네. 내부적인 요인으로 정부족, 기울결, 장부의 허실 등으로 또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관련되는 게 많네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관절염이라는 게 네. 이게 옛날식 표현은 관절염이라는 표현은 안 썼어요. 그냥 관절통이죠. 그러니까. 네, 관절통이고 그거를 옛날엔 빗증이라고 했는데 네. 비가 무슨 거? 절일빗자라고 했어요. 절일빗자. 네. 절일빗자를 썼는데 네. 근데 그것이 요즘 현대적인 카테고리로 보니까 관절염이네. 네. 이렇게 관절염하고 비슷하네. 음. 그러다 보니까 통풍도 관절염으로 본다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관절의 통증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챕터들이 이제 찾아보니까 네. 전기신혈로도 볼 수 있고요. 신형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담음, 진액 이런 거에서도 볼 수 있고요. 네. 장부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족 그 자체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풍한습 또 부종 이런 거를 설명한 곳에서 관련지어서 관절에 통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이 한의학은 네. 아트 오브 바란스. 그죠?
굉장히 그 균형 몸 전체의 균형. 네. 물론 그 세부적인 예전에도 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렇죠. 네. 근데 좀 큰 덩어리로 본다 그러면 신체 몸의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면 네. 거의 모든 병이 다 저절로 낫게 되는. 근데 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죠.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오장의 기운을 정상으로 돌리고 그죠? 뭐 기와 혈을 정상으로 돌리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그 정상으로 돌리는 쪽에 그것만 해주면 네. 병은 스스로 낫더라. 그렇죠. 이제 네. 거기까지 가면 이제 예술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를 가면 예술의 단계가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치료에 대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처방, 네. 그죠? 어떤 혈자리, 어떤 어떤 처방, 어떤 약제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그렇죠. 네네. 그냥 이제 일반인들이 병을 이렇게 다르게만 봐도 네. 방법이 생긴다. 음. 그런 입장이라서요. 네. 그렇게 한번 보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기신혈로 본다. 네. 그 관절염이 오는 이유 중에 정기신혈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현대적으로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 신혈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없죠. 개념도 없고 네. 혈은 있겠다. 네. 혈.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관절염은 많이 써서 달아가지고 아픈 건데, 네. 그죠? 많이 써서 약해지고 네. 관절이 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이에 있는 연골은 뭐 달아 없어졌고 음. 이제 뼈끼리 부닥치기 시작하니 얼마나 아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만 보고 있으니까 전기신혈은 뭐야? 그 전기신혈이 그게 뭔지는 알아도 왜 관련이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통제 먹어야지. 그렇죠. 스테로이드 먹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거기다 이제 나사박아서 이렇게 그 윤활제를 넣어줘서 그렇죠. 그러게요. 서로 이렇게 안 부딪히게 해주는. 네. 이제 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네. 간단하게 제가 일단 해볼게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곡에 진액이 섞여 기름이 되는데, 네. 오곡에 진액이 섞여 기름이 되는데라는 말은 좀 이제 전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네. 거기서 이제 영양분이 나올 거 아니냐. 그렇죠. 그죠? 그 영양분이 우리가 이제 정미물질이라고 하고 네. 그것이 기름이 되는데라는 것은 그것이 응축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이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것이 뼈의 구멍으로 스며들어. 그죠? 뼈골을 채운다는 거죠. 네. 골수와 뇌를 채운 뒤 사타구니로 흘러간다. 아하. 사타구니에 뭐가 있죠? 사타구니. 예. 네. 물론 이제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사타구니가 있는 곳은 우리가 둔부도 있고 네. 힙 조인트도 있고 그죠? 대퇴관절 그리고 골반 안에 있으니까 성기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정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아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정액이 음부로 넘쳐 흐르게 된다.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정액이 음부로 넘쳐 흐르게 된다. 이게 뭐 유정이나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원하지 않는데 샌다. 우리가 정기신혈 체질을 했는데 네. 병이 오는 병리는 샌다 이런 얘기죠. 누설된다. 그죠?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네. 지나치게 빠져나가면 허하게 되고 방사를 너무 많이 했네. 네. 몸을 너무 호되게 고단하게 했네. 밤을 너무 많이 샜네. 네. 빨간 걸 너무 많이 봤네. 뭐 이런 거. 너무 지나치게 빠져나가면 허하게 되고 허하게 되면 허리와 등이 아프고 네. 정강이가 시큰거린다. 정강이가 시큰거린다.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관절염하고 비슷한 증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정이 허해지면 네. 왜? 정은 뼈골을 채우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관절염은 어디에 일어나는데 뼈와 뼈가 맞닿는 관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뼈 자체가 약해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절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특별히 허리, 네. 등, 정강이 이런 데가 아하. 시큰거린다. 네. 거기가 아파진다. 약해진다. 이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도색 잡지 하나씩 보다 걸리면 네. 선생님이 뒤통수 뼈 삭는다 시끄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 어른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얘기네요. 맞습니다. 정물질이 뼈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니까 뼈가 삭는 게 맞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의 습이 수임으로. 네. 좀 어렵네 컨셉이. 정의 습이. 어. 네. 정의 습기 있는 부분이 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수기운이 정이다. 수기운이 정이다. 그렇죠. 네.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네. 이해가 됩니다. 수를 컨트롤하는 게 신장이네. 네. 신장이 저장하는 게 정이네. 네. 그죠? 그러니까는 정의 습이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은 어려운데 그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네요. 네. 정의 습이 수이므로 정과는 그죠? 정을 주로 쓰는 정과는 정이 세서 관절이 아프거나 네. 습이 많아서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기가 부족해서 관절이 아플 수도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정과를 하면서요. 네. 정과의 특징은 잘 이렇게 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놀 일이 있어도 나는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할래. 난 집에서 그냥 영화나 볼래. 네. 넷플릭스나 볼래. 네. 이런 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일단 집에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하죠. 네. 네. 말도 잘 안 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돼요? 습이 쌓이기 쉽겠네. 아하. 무슨 얘기입니까? 살이 찌기 쉽겠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살이 쪘다라는 것, 습이 많다라는 건 다시 무슨 얘기예요? 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정기신혈이나 이런 사전에 했던 내용이 없으면 네.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금방금방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쭉 이렇게 정주행을 한번 해보시면 네. 이게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네. 그 정기신혈은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이 정기신혈 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읽었을 때, 그럴 수 있구나. 그렇죠. 근데 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습 얘기가 나오고 기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엉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한번 리마인드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과는 정이 세서도 관절염이 오고 네. 습이 많아서도 관절염이 오고 네. 기가 부족해서도 관절염이 온다. 그 세 개가 다 부족한 경우도 있겠군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그렇죠. 아하. 네. 그렇군요. 네. 재밌잖아요. 재밌습니다. 저는 첫 회부터 재밌었어요. 제가 이걸 3년 동안 지금 4년째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저는 이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거를 종교화 시켜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되죠. 너무 논리가 딱딱딱딱 맞는 것이 그냥 건강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네. 이런 것들을 전파해도 되겠다. 이 지금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저희들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막말로 하면 개돼지가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양약에도 있고 지금 현대의학에도 있고 한의학에도 둘 다가 있는데 한의학이 배제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한의사들이 백날 얘기해봐도 안 돼요.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듣고 알면 그래? 그러면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먹는 게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라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면 한의학에서 방법이 있다는데 그리고 또 그거로 효과를 본다는데 거기에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요구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만이 이게 관철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게 프레임이 어떻게 딱 짜지냐 하면 양의사하고 한의사의 밥그릇 싸움으로밖에는 이게 안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그렇죠. 그거를 요구를 하고 국민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경험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머리 싸매고 한의학을 공부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시는 분들은 조 PD님의 입담과 네. 제가 입담이 좀. 네. 네. 재밌어서 들으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해는 어려워도 네.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과인데 관절염 환자인데 네. 골관절염이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네. 관절염 환자가 왔어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정과의 얼굴이 동그래. 그 정과라는 게 얼굴 동그란 것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네. 일반 제가 얘기한 건 얼굴 동그란 거니까 네. 얼굴 동그란 정과가 왔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최소한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네요. 네. 정이 너무 허해졌거나 습이 많거나 그거는 살이 쪘는지 말랐는지 그걸 보면 되죠. 그렇죠. 네. 또는 살이 물렁살인지 단단한 살인지 이걸 보고 습이 많은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몸에 털이 많은지 적은지 그걸 보면은 털이 많으면 어떻다? 습이 많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살이 많이 안 쪘어도 이거 다 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털이 많은 이유가 습을 이렇게 날리기. 이렇게 오이 같은 걸 키워 보면 네. 오이에 수분이 많잖아요. 많으면 얘네들이 이파리를 크게 키워요. 이파리를 쭉 크게 키운답니다. 그 이유가 습기를 날리려고. 네.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네. 이파리 크면 이게 습이 잘 날아갈 거 아닙니까? 네. 몸에 털이 오이가 수분을 너무 많이 함유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공급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땡겨 올라오게 되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날리기 위해서 이파리를 키운다잖아요. 네. 그러면 요 왁싱 같은 거 하잖아요. 털을 다 떼면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 뭐 새털이 나겠지요. 아니 새털은 나긴 하는데 그 없는 동안은 이 브라질리안 왁싱은 다 떼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 모근을 없애서 뒤에는 안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긴 대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를 어째 브라질리안 왁싱숍 이거 광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이지.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정과가 딱 왔는데 관절염 환자야. 그러면은 습이 문제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기가 너무 부족한지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습이 많으면 기는 부족할 수 있겠네. 그러겠네요. 살이 많이 쪘으면 정과인데 살이 많이 쪘다. 그러면 기가 부족하겠네. 그러면 이렇게 치료의 입장에서는 네. 자, 처방은 얘기 안 하지만 정만 부족해. 그러면은 정만 채워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네요. 정을 채워주면 그 정이 남아도는 정이 뼈골로 스며들어서 다시 뼈를 건강하게 하고 네. 그 관절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을 보하는 처방이 몇 개나 됩니까? 수백 개 됩니다. 그 중에 맞는 걸 골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술이라는 얘기고. 그게 예술이군요. 그건 네. 예술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습이 문제가 됐어. 정이 허함으로 습이 많아졌어. 네. 그러면은 습을 말려야 되겠네. 뽑아내거나, 네. 그죠? 날려버리거나, 부채질을 해서 말리거나, 햇볕을 쬐서 말리거나, 네. 또는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빠지게 하거나, 그렇게 다. 근데 현대적으로 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설사시키고 소변 보게 해가지고 빼죠. 밑으로 내리는 걸로만 하고 있잖아요. 왜 간혹 이렇게 진공청소기 집어넣어서 막 그죠? 막 이래가지고 막 네. 거의 빨아내 버리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어마무시하게 하죠. 근데 한의학에서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채질을 해서 말리거나 열을 가해서 말리거나 또는 스펀지를 대서 삼투압을 이용해서 빨아들이거나 네. 또는 밑으로 꺼집어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습을 없애는 방식으로 하는데 네. 동시에
그러면서 정을 보호하는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 정과니까. 그러니까. 그죠? 습만 가지고 왔으면 네. 풍한습의 문제예요. 그렇군요. 그죠? 그러니까는 왜 팔다리는 풍한습을 배제하는 곳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풍한습이 와서 관절염이 온 거면 밖에서부터 습이 들어왔다. 네. 그러면 습만 없애면 돼요. 네. 그러면은 정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과가 습이 많아서 왔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이 부족한 것과 습이 많아진 것 때문에 관절염이 많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좋아지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술이죠. 또 하나 있죠. 기가 허한 거. 그러니까는 정이 부족한데 기가 허하다. 네. 정이 부족한데 습이 많아져서 기가 허하다. 각각 쓰는 약들이 달리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술이죠. 말해서 네. 기를 보호해주면서 정을 보호해주는 약이 있다. 네. 기를 보호해주면서 습을 말리는 약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그거를 한의사들은 환자에 맞게 증상에 맞게 자유자재로 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한의사다. 명의다. 또 한의사다. 아니 기본 아닌가요? 기본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의가 아니더라도. 절대 기본 아닙니다. 그렇군요. 절대 기본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찾아내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네. 허준 선생의 단계에 가야 비슷하게 하겠지요. 아하. 네. 그 역사적으로 유명했다는 그런 그 선생님들, 네. 그분들은 그렇게 비슷하게 하겠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한의사들은 네. 저를 포함해서 네.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경지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진해야죠.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그 문진을 한 100항목 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yes no 하는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이렇게 네. 추리를 따라서 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무슨 탕 이렇게 나오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예, 그게 이제 추리 구조라는 건데 이게 네. 네. 이제 디시전 추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좌우로 얼굴이 동그라십니까? 지금 이 윤선희님께서 네. 네, 이 센서쟁이님께서 얼굴 동그란 거 보고 많은 걸 아신다니. 전기 신호를 안 들으셨군. 그러니까 안 들으신 거예요. 댓글만 봐도 알아요. 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주행 쭉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김용우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예. 어느 포인트에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것과 라이브로 나가는 게 조금 텀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지금 이렇게 응대를 못한 점 양해 어쨌든 바랍니다. 네. 기분은 좋네요. 지당한 말과 네. 자명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매회 들으면서 저는 감동 감화하사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예민하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전기 신혈로 보는 걸 하나 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네. 이게 여기 정으로 보는 걸 한 거죠. 정으로 보는 걸 했군요. 네. 기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기, 신혈 다 관절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기로 보면 어떠냐.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볼게요. 수곡이 체내에 들어가서, 수곡이라는 거는 음식이. 네. 그죠? 음식이 체내에 들어가서 기가 충만하면, 조건이죠. 네. 기가 충만하면. 아까는 음식이 들어가서 정이 된 다음에 네. 뼈골로 들어가면 그렇죠. 똑같은 걸 먹는데 네. 이게 정이 되기도 하고 기가 되기도 하고 아니, 둘 다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네. 그냥 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충만해야, 그래야 정이 되는 거지. 오, 기가 없으면 정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안 좋으면. 먹는 족족이 설사를 해. 아하. 그러면 인풋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거기서 이펙티브하게 정이 만들어지고 혈이 만들어지고 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엔진의 효율이 좋아서 기름을 이만큼 넣으면 거기서 이만큼의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와요. 아하. 그냥 빠져나가거나 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기가 있어가지고 맨날 빌빌거리거나 음.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정이 많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죠. 비위, 토기운까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수국이 체내에 들어가서 기가 충만하면 네. 진한액이 뼈에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뼈는 네. 굴신에 속하니 진액을 끌어들여서 뇌수를 보익해주고 뼈는 굴신에 속하니 네. 뼈는 굴신을 함으로 인해서 더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정을, 네, 진액을 더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움직임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해져야지. 그렇죠. 그죠?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굴신을 함으로 인해서 운동이 별거예요. 굴신이지. 그러네요. 네. 네. 접었다 폈다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옛날에 그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뭐 기 뭐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팔다리를 이렇게 그걸 왜 시키냐? 이 팔을 들고 이렇게 흔들으라고 막 이런 걸 하라고 시키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네요. 거기에. 아니 모든 당연히. 운동이 굴신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푸시업이라고 그러죠. 네. 벤치프레스 네. 전부 굴신이네. 그러네요. 접었다 폈다네. 다 굴신이네요. 다 굴신이에요. 네. 아니겠군요. 네. 우리가 충분히 젊을 때는 운동만 잘해도 몸이 튼튼해진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7788이나 또는 이제 뭐 연노무자 이거를 얘기를 할 때 네. 나이가 들면 자식을 가질 수 없다. 이 네.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나이가 들면 굴신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굴신을 통해서 생기지 않는다. 조금은 생기겠지. 조금. 통증이 생기죠. 뭐가 생기긴 하네. 통증이 네. 생기죠. 그러니까 아하. 젊었을 때는 네. 우리가 한창 건강할 때는 운동을 잘하면 그러면 진액이 뼈로 이 뼈가 네. 진액과 정을 쭉쭉쭉쭉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빨아들이기 위해서 굴신을 한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다? 기가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가 만약에 환자가 왔는데 네. 기과예요. 음. 그럼 기본적으로 기와 관련해서 병이 많겠네. 원래는 기가 강해서 네. 막 행하려고 할 겁니다. 네. 막 행하려고 하는데 행하지 못하게 딱 막아놔서 방형으로 만들어놨고, 그죠? 네모나게 네모나게 얼굴 네모나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건강하면 기과가 건강하면 네.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노래방에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막 마이크 잡고 두세 곡 내리 뽑고, 네. 야 오늘 내가 쏠게 하고서 사람들 데려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맨날 반장하고 회장하고 이러고 산다는 거죠. 네. 막 TV 앞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기과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병이 나면 그런 사람들이 네. 그렇게 활동을 안 해요. 아주 반대적인 현상을 보이죠. 그게 뭡니까? 아무도 안 만나. 우울증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정지적으로 오면 우울증이고, 네. 그것이 피지컬리 오면 어떻게 돼요? 희귀 꼬모리가 되는.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몸 안에 자꾸 덩어리가 생겨. 그렇군요. 울결이 되니까. 그죠? 정신적으로 울결된 게 우울증이고, 네. 몸에서 메스가 생겨버려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틀어야 되겠군요. 자꾸 움직여야죠. 네. 관절을 움직여주고, 다리를 자꾸 접었다 폈다 하면은 여기 있다가 저기 가 있네. 안 가본데 자꾸 가보고 네. 돌아다니게. 그렇죠. 네. 근데 이 그 기라는 것을 주관하는 게 뭡니까? 기. 오장 중에서 폐입니다. 폐주기하죠. 그렇죠. 폐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장상론도 했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다 여기서 이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폐는 상부지관이요. 네. 치절 출원이다. 무슨 얘기죠? 재상과 같은 사람이에요. 네. 위로 임금밖에 없어. 네. 실제적인 실무를 다하는 사람이야.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재상이라고 한 거예요. 재상과 같은 사람인데 치절 출원, 치절이 거기서 나온다. 관절을 관리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다. 이야, 그렇군요. 기과는 기본적으로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이때 무릎을 탁. 와, 그렇군요. 네. 관절염인데 기과야. 음. 기를 보호해줘야 되겠네. 폐를 치료해줘야 되겠네. 네. 폐를 치료하는 방법이 네. 다양하게 많죠. 그렇겠죠. 저는 이제 원리 치료를 하는 사람이라 관절염이 왔는데 기를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는 침을 놓을 때 네. 그걸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이제 신형할 때도 얘기가 하겠지만 어디에 아프냐에 따라 또 틀리거든요. 그럼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엄지가 많이 아파요. 엄지가. 엄지. 손목이 아파도 이 엄지 쪽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 제가 그런 사람을 알거든요. 아, 그래서요? 네. 네. 그런 사람이 얼굴이 네모나게 각졌는지 각졌죠. 네. 안 봐도 드라마. 이야, 네. 그렇군요. 이러니 내가 네. 이렇게 딱 탁탁탁탁탁 이렇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전에 음, 한 60대신 여자분이 네, 홈클리닝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네. 한의원에. 근데 너무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가 산불 때문에 뭐 공기 안 좋고 그리고 이렇게 그 되게 더울 때예요. 네, 무지 더우면 더울 때 산불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네, 무지 덥고 이렇게 산불 때문에 공기도 안 좋은데 일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일을 잘하면 일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으니까 일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지요. 네. 네. 나이도 이제 60인데 아하. 옛날 같으면 사랑채에 앉으셔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쉬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공부한 바로 의하면 네, 근데 그 더운 날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청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면서 눈도 잘 안 떠지고요. 숨쉬기도 힘들고요. 산불 때문에 그런지 숨쉬기도 힘들다는 거죠. 가슴도 꽉 막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침을 딱 2개를 놨어요. 네, 기를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는 혈자리에다가 네, 딱 2개를 놨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이 떠져요 이러는 거예요. 아하. 눈이 떠져요. 네, 그러면서 막 울어요. 아하. 이렇게 숨 쉬어본 적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라. 자, 맥을 딱 짚고 들어가면 네, 환자가 금방 알아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네. 이게 침 2개 놨다고 어떻게 그렇게 돼? 눈 옆에다 침 놨습니까? 아니요. 왜 눈이 떠지지? 네, 기운이 채워지니까. 네, 침으로도 기운이 채워집니다. 기운이 채워지니까 눈이 떠지는 거죠. 네, 기운이 채워지니까 호흡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하. 네, 그걸 너무 오랜만에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지? 너무 불편하던 게 해소되니까 네. 울어요 거기서. 그런 동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생맹이던 친구가 요즘 무슨 개발된 안경이 있다. 아 예. 안경을 탁 쓰고 우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뭐 그런 감동이겠죠. 네. 아, 내가 이렇게 숨을 쉬어본 지가 뭐 언제 얼마였던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내가 공부를 헛하진 않았구나. 보람을 느끼시겠습니다. 한의학이란 대단한 것이요. 그러면서 진짜 웃기잖아요. 침 2개를 팔 어딘가에 팔다리 주로 놓으신다. 팔다리에 놨습니다. 하나씩. 팔다리 이렇게 떡떡 놨다 그래가지고 숨을 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이 떠져요. 이걸 알아야 이렇게 정부에다가 한의학도 보면 싹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주변에다가 많이 좀 이렇게 이 한의학 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지난 거의 뭐 50년간 모르고 살았죠.
그냥 뭐 보약 정도로만 먹었지 이런 오묘한 게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네. 그 복잡한 의서의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걸 깊이 사려하고 네. 이런 그 일관성 있는 규칙, 네. 법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폐죽이며 뭐 이런 걸 다 외우거나 뭐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방송이 계속 이 팟캐스트가 계속 4년간 이제 주장하는 바는 그거거든요. 병이 났을 때 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야 치료도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예나 그다음에 하는 이 논리들을 쭉 연결해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기 시작하면 아마 진짜 이 병이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관점을 달리 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60 넘어서도 이렇게 근력 운동이 짱이야. 그러고 가서 열심히 프레스를 하신 분이 계시죠.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요거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가 충만하면 진한 액이 뼈에 들어가고 네. 뼈는 굴신에 속하니 진액을 끌어들여서 네. 뇌수를 보익해주고 네. 피부를 윤택하는 것을 액이라고 한다. 그러는 것 중에 진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보통 진액 우리가 쉽게 뭐 바디 플루이드 이렇게 얘기하죠. 네네.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진과 액을 구분해요. 네. 진과 액을 구분한다고요? 그렇죠. 진과 액을 구분해서 써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액이라는 것이 더 하이 덴시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이게 폐니까 네. 기니까 피부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것을 이제 액이라고 하는데 액이 부족해지면 액이 탈락하면 뼈에 구부리고 펴는 것이 불리해지며 피부의 색깔이 마르고 뇌수가 소모되며 그 양 박사님이 네. 페이스북에 이제 뭘 이렇게 공유를 하셨어요. 공유를 하셨죠. 네네. 거기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뇌의 볼륨이 이제 슈링크한다. 네. 줄어든다. 그렇죠. 네. 여기 나왔네. 거기 나오나요? 네. 뇌수가 소모되며 아하. 네. 정강이가 아프고 정강이 아프고 귀가 자주 울린다. 우리 이명했었죠. 이명했었죠. 네, 이명할 네. 때 정부적 뭐 네. 이런 거 다 얘기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가 관련되는 것은 기가 있어야 음식에서 충분히 정과 진액을 뽑아내고 네. 그것이 뼈로 전달하게 되는데 그 메커니즘에 기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라는 것이 또 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관절은 그 얘기를 하다 말았구나. 네. 엄지 관절이 많이 아파지거든요. 네네.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네네. 나 이상하게 엄지 관절이 아파지네? 네. 그러면은 폐가 안 좋아지고 있군요. 근데 엄지 관절이 안 좋아서 주사를 맞은 분을 알고 있죠, 제가. 네. 네. 갔더니 이게 인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통증이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감싸고 오셨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인대가 문제가 있고 이거를 고치려면 끊어서 아싸리 다시 이어지면 스트롱하게 이어지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멀쩡해졌어. 열 멀쩡해지고. 왜요? 모르죠. 이유는 몰라요. 수술을 안 받았는데. 안 받고 약도 안 먹었어요. 근데 네. 멀쩡해졌어요. 그 엄지발가락이 그러네.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또 비슷한 현상이 생기고 네.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파요. 네. 그런 분을 아는데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폐가 약하고 기과고 뭐 이런 게 지금 겹쳐지는 게 쭉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기과는 이제 그 폐와 관련이 있고 네. 이 엄지손가락이 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지 관절이 아파. 하필 관절염이 엄지에 왔어.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뭐 이렇게 잘못 잡으면은 하면서 놀래듯이 그렇죠. 갑자기 아파지고 네.
좀 붓는 것 같고 네. 아침에도 뻑뻑하고 네. 어떤 사람은 밤에도 뻑뻑해지고 네. 뭐 욱신욱신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여기다가 이제 뭐 우리가 먹는 걸로도 소염진통제를 먹을 수 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주사를 놓기도 하잖아요. 네. 뭐 심하면 뼈주사 같은 걸 놓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엉뚱하게 엉뚱하게 우리는 폐하고 관련이 된다. 폐를 보호하는 침을 한 3개 놨더니 이게 안 아파져. 네. 또 하나. 네. 자, 기과는 기가 울결되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잘 행하면 건강한 건데 네네. 행하지 못하고 딱 울결이 됐어. 음. 그러면은 우울증이 왔든 몸에 자꾸 메스가 생기든 암이 음. 생기든 뭔가 이렇게 뭉친다는 거죠. 그렇죠. 자꾸 체하든 이런 그 뭉치는 울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네. 그 울결되는 현상을 해소를 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서 일도 잘 안 풀리는데 네. 기분이 너무 우울했어요. 네네. 그런데 무슨 일이 딱 이렇게 생기면서 그 우울감이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고 뭐 뜻밖의 막 이렇게 뭐 안 가보던 뭐 바닷가를 가서 우연히 누구 따라 갔는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좋은 고기를 내가 낚았어. 그러면서 막 기운이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간 엄지가 안 아파. 울결이 해소가 돼도 네. 엄지손가락의 관절통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거를 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네네. 들으신 게 네네. 엄지손가락이 아픈데 네. 인대가 문제가 있으니 네. 수술을 해서 끊어가지고 다시 이으면 네. 될 거라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잖아요. 진단이 나왔죠. 그런데 네. 그거를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졌어. 근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인대가 약해졌으면 네. 계속 아파야지. 근데 한의학으로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참. 근데 그 지금 얘기하신 그 기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거든. 얼굴 생김새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기과의 성질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엄지도 아파. 이거는 참다. 아, 그렇습니다. 2번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돼서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잘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캠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네. 좀 어둡다 그러셔서 보시는 분이 좀 불편하더라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그래요? 예,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아, 그러면 정기신여를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정기신을 끝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끝나. 짧게 끝내셔야 되는데. 네. 자, 네. 정과는 정이 부족해서 습이 많아서 기가 부족해서 병이 온다고 그랬죠. 네네. 기과는 기가 울결돼서 기가 부족해서 그죠? 네. 그래서 관절염이 오는데 또 있습니다. 네. 기라는 거는 움직임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는 사실은 습하고 조한 걸로 따지면 건조한 거죠. 그렇죠. 그죠? 네네. 기와 혈로 따졌을 때 혈이 수분이 많은 거고 네. 기는 건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과인 사람들은 혈이 부족해져서도 관절염이 옵니다. 아이고. 기과가 네. 너무 말랐다. 네. 그럼 혈이 부족한 거네. 그렇죠. 그죠? 네. 혈허 음허라는 얘기예요. 네. 너무 말랐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는 기과인데 혈도 부족해. 네. 그러면 우리는 혈을 보호하면서 기를 운행시키는 약을 써야 되겠네. 근데 혈이 부족하다는 게 실제로 피가 부족한 경우 마른 사람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다 나오네, 다 나와. 다 나옵니다. 그분에 대한 특징이 싹 다 나오네. 네. 지금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네, 한 5분 정도? 5분이요? 네. 무조건 가보겠습니다. 네. 신과는 우리가 정기신혈 할 때 했지만 네. 다시 얘기하면 신과는 불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죠? 네. 신은 화에 속하여 그러니까 이게 기과가 울하는 거하고 네. 신과가 울하는 것이 비슷한데 네. 약간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약간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 신과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네. 그래서 기과는 이렇게 기의 움직임 자체가 울결이 되는 걸로 본다면 네. 신과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꼼생이 같기도 하고 네. 속이 좁아. 네. 누가 막 떠오르는데, 네. 마음의 상처도 잘 입어. 그렇군요. 그런 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죄송한데 갑자기. 네. 네. 그래서 어찌 됐건 왜냐하면 이 그 신과는 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이제 그 정기 신혈할 때 신과는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안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왜? 감정의 기복이 크거든. 좋을 때는 막 좋아요. 네. 그러다 싫을 때는 딱 이렇게 삐져가지고 막 돌아서고 아하.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신과는 우울하기가 쉽다. 마음에 쌓아두는 것도 많다. 아하. 네. 조심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불이니까 음. 다 태워버리네. 그러니까 음이 허해져서도 관절이 아파진다. 그래서 네. 신과에게 오는 관절염은 대체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냐. 아하. 아까 그 화를 우리가 이제 그 실마리로 잡았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이쪽으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군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무슨 일 있으면 잠을 못 자. 신과는 네. 머리는 되게 좋아요.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예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네.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빨라.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러니까는 공부만 하면 1등이야. 네. 그런데 동시에 감정도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네. 여기에 담긴 정신이 있어요. 네. 그러면 육체가 발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잘 써요. 네. 아주 기가 막히게 힘도 강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몸으로 하는 게 잠도 잘 자요. 잠도 잘 자요. 근데 신과 같이 이렇게 정신을 쓰는 사람들은 네. 몸은 좀 약할 수 있으나 네. 머리 쓰는 거는 기가 막히거든요. 네. 여기 어딜 가나 머리 좋다, 음. 천재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그 얘기는 예민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음. 그러니까 세밀하게 감정의 흐름을 세밀하게 잡아내고 자기든 남이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를 자꾸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감정적인 소모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우울이 생기고 감정적인 소모가 생기는 게 뭡니까? 화병이에요 이게. 화병. 네. 한국 여자들만 가지고 있다는 네. 화병이에요. 남자도 화병이 있겠죠? 물론 있을 텐데 좀 적다. 남자는 육체가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정신이 발달했고 그러니까는 남자는 그런 그 스트레스를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를 육체적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를 조금만 쓰면 네. 남자랑 잘 안 맞아. 이 남편 놈이 말을 잘 안 들어. 네. 그러면은 이 남편 놈을 내 수중에 이렇게 딱 밑에 두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려면 네. 육체적으로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편하게 해주고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걸 해주면 돼요. 정신적인 거 필요 없고. 정신적인 거 필요 없어요, 남자는. 그렇게만 하면 이 남자는 너무 고분고분해지고 네. 순한 양이 되고 네.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네. 죄송합니다. 어쩌실라 그래 지금 아니, 이게. 얘기하는 김에 이제 네. 너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되돌릴 수가 없네. 라이브의 묘미라고 할까요? 그런가 네. 봐요. 이거 돌린- 편집이 안 되네. 편집이 안 됩니다. 네. 어리석은 여성들은 네. 남편이랑 감정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없다. 계속 간격만 늘어나. 왜 남편은 몸을 쓰는데 자꾸 감정 싸움을 해요. 미련한 여성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그 신과는 남자도 신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류마티스가 네. 미남이 오거나 미남. 불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미남이나 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남자한테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다 하면 나는 류마티스가 오겠는데. 네. 이거 어쩌지? 네. 안 올 것 같은데. 비디오라. 네. 그렇군요. 혈과까지 볼까요? 네, 혈과까지 봐야 되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쨌든 혈과까지 봅시다. 네. 전기신혈이니까 네네. 혈과까지는. 네. 혈과는 기본적으로 혈을 포하지 못해서 네. 래핑, 네. 그죠? 혈을 이렇게 싸지 못해서 병이 오죠. 네. 싸지 못해서 새 가지고, 그죠? 포하지 못해서 병이 오며 특히 지적상은 네. 여기서 갑자기 지적상이 나왔는데 좀 어렵네. 지적은 알죠. 천수와 지적. 천수와 지적, 그죠? 네. 천수는 역삼각형이고 네. 지적은 그냥 삼각형이죠. 피라미드처럼. 네. 이게 지적상은 승열에 상하기 쉽다. 좀 어렵네요. 네. 이거 다음 시간에 하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상상하면서 네. 들으니까 진짜 무릎을 안 잊힐 수 없도다.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네. 거의 다 나타나요. 그런 증상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쌓아온 우리가 해온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니까 네. 한 번이라도 들어본 얘기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이 스피드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우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여기 윤선희님께서도 저도 무릎 아파서 무릎 치며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은 관계로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네네. 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전국 잘 이제 이겨나가도록 하지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지금 7분이나 계시는데 라이크가 하나가 뭡니까? 네, 다 구독과 좋아요.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